어쩌면 부모라면 자식에게 어떤 일도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아이에게 내 인생까지 다 바쳐주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저 또한 내 딸에게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60대 엄마입니다. 제 나이만큼 딸도 나이가 들어 이제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안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심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도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큰 일을 겪고 나니 딸을 더욱 더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로서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다른 모성을 겪고 사건과 놀고 시답도 해봤지만 그만큼의 고통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놀며 이겨내야 하는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딸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겪었다는 것은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번 경험한 충격은 쉽게 잊히지 않는데 그분이 언젠가 풀리지 않고 딸이 겪은 고난을 생각하면 손이 떨리더군요. 그분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에 저도 속사연을 이야기해보는 거지요. 부모님께서 방직 공장에서 일하시고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가운데 속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학업을 마치지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꾸어 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나는 20살이 되기 전에 사장 아래서 격리로 일할 수 있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 도움을 주고자 열심히 살아왔어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바빠서 연애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내 첫사랑인 남편을 만나 도웠습니다. 남편은 정말 멋있었고 인기도 많았어요. 나도 다른 여자들과 다르지 않았지만 남편을 처음 본 순간 그에게 반해버렸어요. 남편은 나의 처음이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사이는 빠르게 발전하여 결혼을 약속할 정도였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해주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남편 하나만 있어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얻었어요. 우리 아름다운 딸을 얻게 되었죠. 우리 부부의 사랑의 결실인 예쁜 딸이 우리를 반신반의하게 만들었어요. 딸이 자라면서 보여주는 사랑스러운 재롱에 하루하루가 너무 아쉬웠어요. 남편도 이제는 딸에게 열정적인 아빠가 되었어요. 언제나 퇴근 후 뛰어와서 힘이 드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난 그래서 항상 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더 강력하게 제재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제재를 더 강하게 하지 못한 것이 내 평생의 한이었어요. 그 아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처럼 보통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날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바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있었던 남편은 갑자기 2차 사고를 당하고 머리를 다쳤다고 하더군요. 긴급한 상황이어서 빨리 병원으로 왔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깊게 딸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퇴근 시간이라 길이 막혀 한참을 운전했어요. 결국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남편이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순간 딸도 손에 안 잡혀 보이지 않았어요. 추운 몸을 안고 있는 남편만 보며 한참 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죠. 그 순간 저도 혼절해버렸습니다. 깨어났을 때 가족들의 위로 속에 남편의 죽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여 저와 딸과 만난 생각에 기뻤을 텐데 그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뭐든 탓을 했지만 남편의 죽음은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편을 보내야 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남편을 잃은 마음을 들고 이렇게 정리해보며 한숨이 나오네요. 부디 편안히 떠나시게요.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현재 거점을 벌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와 저의 미래가 막막해졌고 그래서 다시 일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 절박했지만 일은 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의미나 목적 없이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면 어두운 방에서 혼자 앉아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그 시절에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친부모님, 가족, 그리고 제 자신조차도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정신을 차리게 된 날이 있었어요. 그때 슬픔에 잠긴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딸이 다가와서 얘기를 했죠. 엄마, 힘들지요? 상은이가 엄마를 위해 라면을 끓여 놓았어요. 엄마, 라면 먹고 힘내세요. 아빠의 죽음을 이해 못해도 아빠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말로 며칠 동안 울며 살던 딸이에요. 조금 어리고 아직 밥도 못 끓이는 아이가 어떻게 라면을 끓여 놓은 건지, 이게 어떤 가치인지 알게 되었죠. 그 순간 한강이 되어버린 라면 냄비를 들고 저에게 힘을 빼달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울음을 보고 자신의 행동 때문에 미안하다며 미안해하는 딸을 보니까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과 나의 반반인 딸을 그의 유산으로 생각하고 잘 돌봐야 했는데 엄마가 되어도 제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혼자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정말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나는 우는 아이가 끓여준 라면을 먹었다. 모두에게는 라면으로 보일지 몰랐지만 아이가 손으로 만들어준 라면은 값비싼 음식보다 더 소중했다. 눈물과 콧물에 범벅된 채로 먹은 라면이지만 아직도 라면 맛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부터 정신을 차리고 딸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방점짜리 엄마라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돈도 중요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일터의 양해를 구해 아이와 함께 다녔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다. 이런 내 마음을 아이도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아이는 참 얌전했다. 엄마를 위해 말을 삼가고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아이였다. 그런 아이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모두에겐 잘못된 행동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찾기로 했다. 나는 명문대를 나온 것도 있지만 노트, due to the length of the text and character limit, the translation is abbreviated, 아니면 학원 선생님으로 일한 경험이 없지만 학창시절에도 종종 친구들을 가르친 적이 있고 과외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자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딸과 안정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며 몇몇 주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학생들도 찾아와서 학원생들이 점차 늘어났죠. 이렇게 공부방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딸과 제 삶도 점차 안정해졌습니다. 제 노력이 더욱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딸은 질서 정연하게 자라준다 해서 참 고마운 마음이에요. 아빠를 잃은 아이들은 위축되고 힘들어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딸은 그렇지 않았죠. 아빠를 닮은지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다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도움도 많이 주고 받고 있어요. 친구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단장도 몇 번씩 했을 정도로 딸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또한 엄마가 하던 공부방 덕분인지 조금만 설명해주면 이해도 잘하고 학업 성취도 높은 편이에요. 제가 손대지 않아도 스스로 잘 해내는 딸을 보면 늘 기쁘기만 해요. 그리고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잘난 딸이라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항상 딸을 칭찬해 주시니 다른 학부모들도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이렇게 걱정 없이 자라주던 딸을 보며 저도 항상 기뻤어요. 2학년에 처음으로 교우 문제가 생겨 담임 선생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은 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너의 어머님 그 다름이 아니라 상의미가 같은 반 학생을 따 돌렸어요. 이게 또 집단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상은 이가 주도를 해서 괴롭혀 있나 봐요. 아, 저도 지금까지 상은이가 모범이 되는 아이라 그런 일을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피해 학생이 직접 지목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사는이 가요. 아니, 우리 상은 이가 그럴 리가 아닌데 지금 상위는 어딨죠? 어머님도 놀라셨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학생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이번 학교 폭력으로 물어보고 계실 거예요. 잠시 교무실에서 기다리시죠. 내 자식이라 무턱대고 감싼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랬습니다.
상은 이는 다른 사람의 모자람을 보면 늘 제 몫을 남들에게 양보하고 언제나 남들 도와주기 바쁜 아이였어요. 가끔은 너무 손해보고 사는 것 같아서 엄마인 제가 더 답답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제 딸아이가 왕따를 주동하고 학교 폭력을 선동하는 아니요. 아무리 피해 학생이 입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도 저는 그 얘기가 믿기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같은 자식을 둔 입장에서 딸아이의 잘못을 두고 볼 수 없었고, 그게 사실이라면 저 또한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을 얘기해봐. 엄마, 상은아,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해봐. 미안해, 학단이 일이 당당하게 살라고 해서. 근데 저희는 괴롭힌 적 없어요? 오히려 괴롭힘 당한 아이 네가 차가 도와주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는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피해 학생이 너를 지목한 거라고. 엄마가 항상 당당하게 살라고 했잖아. 거짓말도 마찬가지야. 엄마, 올 거야. 이렇게 되면 너 자신한테 당당하길 바래. 다시 물어볼게. 너 피해 학생 괴롭힌 적 없어? 나의 엄마, 나 아인이 도와줬으면 도와주게. 절대 괴롭힌 적 없어요? 믿어주세요. 나는 제 아이를 믿었습니다. 아이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괴롭혔다면 아이를 호되게 혼내고 쓸 거고, 나도 학교에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구할 거예요. 하지만 딸아이는 자신이 결백하다고 말하며 있고, 나는 그런 딸아이의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제 딸이 지목된 그 일에 오해가 있는 거였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왕따당한 그 피해 학생은 오히려 자신을 도와준 천사 딸을 왕따 주동자로 몰아문 일이었습니다. 학급 친구들의 증언과 증거 덕분에 다행히 오해가 풀렸지만 저는 저 딸을 모함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한 그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착한 나의 딸이 그런 나를 오히려 말렸어요. 급히 학생에게 사과하고 정확히 파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상을 인어가 그 학생도 같이 데려오라고 부탁했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아이니 학생이 착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마 진짜 괴롭히는 애들을 지목하면 자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도와주는 나를 지목할 거예요. 그래도 크게 말해볼 만큼 독사도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생활을 도와주는 친구를 모욕하지 말아야 했어요. 친구들이 모른 척하고 싶어도 어떻겠을까요? 엄마도 걔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걔가 잘못한 걸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너가 그래 하면 내가 선생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 엄마, 이제 안심하고 지내고 있는데 제가 2명의 친구랑 잘 말해볼게요. 아직 학기가 많이 남았는데 괜히 어색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 용서했고 괜찮으니까 엄마도 의존하지 말아주세요. 엄마는 모아한 아이에게 따끔한 말을 하려 했지만 딸이 나서 자신을 진정시켜줘서 일을 넘어가기로 했어요. 가끔은 딸이 더 어른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서 데려가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바르고 바르게 자라난 딸은 어느덧 성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빠 없이 자라면서 느끼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어.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계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봉사활동을 하는 모임에서 만났답니다. 그 시간이 그때부터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재혼했어야 할 때가 온 줄 몰랐어요. 놀랐어요. 시간이 그렇게 빠르다니까요. 다음에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요. 하지만 인사하러 올 주희를 위해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남자친구는 흰풍당당한 얼굴에 눈이 부셔서 첫눈에 보자마자 사로잡히는 남자처럼 보였어요. 조금 이야기만 해도 어디선가 나와 사나이가 비슷한 사람일 것 같은데요. 아이랑 닮았어요. 둘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았어요. 둘만 보아도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내 자리와 남편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 딸아이의 행복을 상상하며 다른 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가 재능 있을 때 적극 살련 예비 사위가 생각했던 것 같아서 인성이 좋고 상납할 분 같았고
내가 전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우면서 일을 했는데 둘이 잘 살게 알기 때문에 그 아기의 결혼도 문제가 없기를 바랐어요. 그 후 며칠 뒤에 딸아이가 예비 사위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처음 인사를 하러 가는 것은 기대와 걱정이 많았지만 아이를 보고서 나도 긴장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고 부디 우리 아이를 예쁘게 대해 주실 분이라고 바랐습니다. 딸이 부족하지는 않았으니 좋았어요. 생각과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딸이 없음을 알았을 때 마음이 한번 꼬였다. 하지만 딸이 늘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지금은 오빠 동생이 그녀의 동창이라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다. 딸이 잘 다녀오고 동창과의 만남이 뜻밖의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알게 되어 다행했다. 결혼 후에도 딸이 지원받을 사람이 있어 다행하다 생각했지만 결혼에 반대하는 이유는 딸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걱정스러웠다. 하지만 집에 있다가도 사위와 몇 날 동안 그 일에 대해 씨름했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전화를 엿들어 보면 시댁에서 사돈 처녀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 돈도 아니고 사돈 처녀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게 참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딸을 낳은 엄마로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부도나 형편 때문에 그런 걸까요? 지금 같아선 우리 딸이 뭐가 모자란다고 어디서나 자랑스러운데 우리 딸 반대한다면 큰 소리를 쳤을 텐데 그때는 결혼 반대의 이유가 제 잘못이라고 생각되며 딸에게 받은 상처가 마음이 아프고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오해였으면 좋겠다며 딸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해서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제 생각에는 사돈 처녀가 어린 나이에 오빠와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를 싫어할 수도 있고 동창 지인의 어떤 친구가 자신의 언니가 되어 불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있어도 내 딸에게 행동한 게 참 없다고 말하려다가 착한 사위를 보며 그만두기로 했어요. 사돈이 될 분도 그리 최악스럽게 보이지는 않으며 3년 내내 결혼에 대해 서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복을 맞추고 입을 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결혼 전날 밤이 되자 그제서야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잠이 오지 않아 사진첩을 꺼내 사진을 보니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다. 생각과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딸이 없음을 알았을 때 마음이 한번 꼬였다. 하지만 딸이 늘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지금은 오빠 동생이 그녀의 동창이라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다. 딸이 잘 다녀오고 동창과의 만남이 뜻밖의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알게 되어 다행했다. 결혼 후에도 딸이 지원받을 사람이 있어 다행하다 생각했지만 결혼에 반대하는 이유는 딸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걱정스러웠다. 사진첩을 보면서 어쩌다 크게 된 아가씨가 언제 이렇게 컸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어요. 큰딸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랐죠. 그날 밤은 사진첩을 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식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걷는 딸을 볼 때 주책이 나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행복하게 살아주길 바랐습니다. 결혼을 시켜줬는데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잘 살림을 하는지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을지 걱정했습니다. 딸을 매주 보며 지내던 것도 얼마간 그마저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돈의 집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면서도 결국 그 후로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사돈이 집에 있을 때 불편했고 찾아갔다가 미움을 받을까봐 연락도 잘 못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너무 옛날 사람인 탓일지도 모르죠. 낯익을 없지만 예전에 우리 집에서도 늘 이런 명절 일이 있었습니다. 주말 공휴일에 가족이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연락하는 것이 서툴기도 했죠. 어머니와 옆집의 사이에서는 집안일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가끔 보고 싶을 때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시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도 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생도 하고 있다며 자신을 위로해 주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운 없는 어머니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서 결국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며 상황이 급발전했습니다. 말이에요. 전화로 놀라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사비가 병원으로 데려가길 바랐죠. 그러면서 그날의 기억이 날 떠올려 힘들었어. 남편이 병원으로 실려갈 때, 택시를 탔을 때 내 마음은 떠들썩했어. 아마도 우리 딸도 위험한 일이 생길지도 몰랐으니까. 그날의 비극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어. 택시비를 주고 인도 차도를 내리고 병원까지 달려갔어. 길 가면서 남편을 구해줘야 했어? 우리 딸을 데려가지 마세요. 할 일이 많은 어미가 곁에 있어요. 살려주세요. 속으로 계속 빌었어. 그랬더니 병원에 도착하니 사위를 만났어. 딸이 검사를 받고 있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회사로부터 알게 됐어. 어머니가 주방에서 쓰러졌다더라고요. 의사들은 알 수 있도록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 병명을 알게 되어도 정말 좋겠어요. 러시 스트록 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질병 이름이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고 의식은 있었지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뇌사나 식물인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몸 안에서 정신이 갇혀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다행히 빠른 발견과 조기 치료로 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회복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내 딸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악몽 같은 병이 생겼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딸이 무사히 살아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처해준 사위와 사돈에게도 감사했어요. 딸은 사지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이 누워있었고 그날부터 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딸을 깨우기 위해 애썼습니다. 병원에서 기도해야 할 때 홀로 있던 그 무서운 날들, 저는 아이의 곁을 지키며 매일 깨끗한 수건으로 그녀 몸을 닦으면서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일을 생각했죠. 힘들기는 했지만 그건 제게 주어진 일이었고 다행스럽게도 사위가 많은 도움을 주어서 피로하긴 했지만 간병에 힘겨울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나 역시 사회에서 싸워야 했어요. 그들은 내 앞에서 사과하면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가끔은 몰래 올 때가 있었어요. 이유를 모르고 요로론 병이 생긴 딸을 탓하고 자책했죠. 사위도 역시 무겁고 힘든 아픔을 안고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왜 몰라주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사위가 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딸을 지키겠다며 구질한 일은 없다며 말을 이어갔죠. 하지만 사위에게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점점 더 완곡이 얘기해주기도 했죠. 저의 말이라도 듣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딸이 돌보일 사람이라며 창피해했죠. 하지만 사위도 내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함께 사녀 의려하다 보니 그때면 금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기가 더 힘들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태어나 사치다고 생각하는 내 아이를 그대로 잡기엔 마음이 아픈 값인 강탈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 그에게 제자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 늘 누에게 결정단비하게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무사히 돌아왔어요. 제 선택은 어쩌면 운종한지 다 아니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예감에 반대한 사람들도 돼가지 않았어요. 결정하고 얼마나 후회했던지 주변이 어떡하날지 뒤늦게까지 기억나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결정의 끝에 있는 선택지라 생각해 그대로 가볍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괜찮은 문헌이 또 있다면 당신에 의해 회피할 것이라 생각해요. 관 삼정교에서도 전생각은 요금 넣어서 다르게 결정에 혈이잭 줄 알수라도 극이 느리면 정자 소될수록 그렇게 인정해요. 요까지입니다. 그 결과 좋아졌으면 좋았겠어요. 혹 나를 포함해 더군 내 상황에 놓기 있음도 잡힌져요. 함흥한 내 머니은 결참부터 그것에 의지해 처리되어 있다면 안 더 주세요. 더 이상 지망이 어렵고 안 눌러있겠다면 소한 주세요. 생만을 향해 사달랍니다. 김서방이 아니면 병미나 세상 또한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지만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아이를 끝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당신도 아직 젊은 나이이며 위해 행복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정모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저는 위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장모님께서 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제가 위를 꼭 회복시킬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해도 그것은 제 선택이며 그 일로 누구에게나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를 잃은 후 이를 봤던 순간 제 삶에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2번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실은 사위한 일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서방은 탐낼 사위이고 남편으로서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워 계신 아내를 위해 평생을 다하겠다고 하니 사위지만 참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사위와 함께 딸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기적처럼 정신 차리고 움직일 시작했다. 그리고 의사가 처음 불렀을 때 아이가 겁에 질려 어둠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상은이 엄마야, 무서워하지 마. 다행히 의사가 곧바로 와서 딸의 상태를 살펴보고 5년 만에 회복의 일시적인 쇼크일 뿐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진정이 되었고 다시 의식을 찾아나 엄마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야, 정말 엄마야. 그래, 엄마야. 엄마가 안심시켜 주어서 안심했고 한참 동안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얼마 후에 딸은 다시 의식을 찾았고 다시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아이는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는 상은이 경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위와 시댁에 연락할 수 없었지만 아이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말로 자신의 과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처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처녀는 상은의 동창이었고 예전에 상은이 고등학생 시절의 학교폭력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돈 처녀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처녀는 상은의 딸에게 자격지심을 느끼고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딸을 보면서 많이 비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지시에 자격모욕을 저지르고 최종적으로 거짓말이 들통나 자신이 기분이 나쁘고 상은을 미워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 50년 후에 상은과 사돈 처녀가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상은이 잊었지만 사돈 처녀는 여전히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시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하려 했습니다. 반대했다고 합니다. 오빠 최상은 걔 진짜 나 엄청 괴롭혔다. 니까 걔가 성적이 좋아서 선생님들이 일을 축소한 거야? 아이나 그만해라. 나도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다 들었잖아. 동생한테 무관심한 오빠 같아서 내가 직접 발로 나서서 네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다녔지 않아. 결국 왕따 도다미가 못된 짓 하니까 미움받은 거였고 상은 이는 오히려를 감싸고 도와줬다며 엄마한테도 거짓말했던 거 아니까 이제 그만해. 아니나 그때 일 사과는 다 거짓이야. 이렇게 만나게 됐으면 미안한 마음에 더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너도 그만해라. 오빠도 걔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제 딸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사위는 그 일을 당연히 믿지 않았지만 사돈은 사돈 처녀의 말을 그대로 믿었나 봅니다. 나중에 사위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지만 사돈 처녀가 어린 시절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해요. 약간의 우울증도 있고 애정결핍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위도 동생을 많이 챙겼고 사돈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안으로 굽는 팔 더 굽었나 봅니다. 어쩌면 저처럼 딸한테 못다 해준 마음에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믿으려고 했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사위가 나서서 증거들을 들이밀며 제 딸을 옹호했고 다행히 오해는 풀렸다 생각했죠. 그 후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그 두 어머니와 딸은 결국 딸을 미워하는 나쁜 모친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살게 된 이후에도 사위가 없을 때 나쁘게 대해대었고 CD에 타박도 했으며 앱이 없다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딸이 그런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편과 저는 딸을 걱정했지만 딸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야 했고 결국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착한 딸이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어요. 정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혹시 나쁜 딸을 키웠나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딸이 혼자 그 고통을 견뎌야 했고 그 스트레스로 병이 생겨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 자신의 아들을 놔달라며 말한 이모 씨는 용서할 수 없었고 제 딸이 좋은 집으로 시집가게 되었을 때 심지어 자랑하면서 말했던 그 여자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나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딸이 좋은 남편과 만난다고 하여 안절부절하고 있었지만 결혼을 하려고 한 사실이 왜 이제서야 알려졌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찰났다 싶었지만 사위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저도 남편 없이 노력하며 살았는데 이제서야 포상을 받는 듯 하네요. 호호, 그러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위감인지 집안부터가 예 틀리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로얄 패밀리 아시죠? 로얄 집안 재산도 상당한데 조부모님부터 사위 될 사람까지 아주 사회에 명망 있는 집이에요. 그 집에는 워낙 부족한 게 없어서 바라는 게 많은데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아들이 다른 것은 안 보고 인성만 본다고 하네요. 그쪽 집에서도 우리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하루빨리 나를 잡자고 난리도답니다. 역시 사람이 가진 게 많으니 마음도 넉넉한가 봅니다. 남의 자식은 누워있는 와중에 자기 딸 자랑하고 간 사돈이 막혔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축하를 해줬었네요. 그 얘기가 떠오르자 저만의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방법이 없나 싶어 변호사 사무실에 일을 다 돌아봤지만 몇 년 전 딸이 당한 일을 입증하기도 힘들고 처벌도 오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저지른 한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이 와중에도 일어났으니 다행이 아니냐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모녀의 악행을 두고 볼 수 없었고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그 여자에게 잠시나마 똑같은 지옥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칩달년이 상견례하는 날짜와 장소를 알게 된 저는 독한 마음을 파트너에게 며느리와 언니 3명을 만들고도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보면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파티를 뒤집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상대방이 어떤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어머, 여자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무슨 사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쪽에 계신 며느리 명의 오빠 장모가 되는 분인데요. 제가 자녀들을 낳고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연을 듣고 나니 그 만행이 대단한 가문의 후예인 듯 보였지만 여자에게 속았다고 결혼을 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를 보고도 결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손수 만든 소책자를 남성분들께 한 권씩 전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발로 뛰며 듣고 나눈 내용이 꼭 담겨 있습니다. 만일 저를 응대하지 못하고 밀면 당김당하면 미리 준비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연애의 진실까지 초등학교 친구부터 대학 친구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어떻게 저희는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많은 친구들이 사돈 처녀라는 말을 쓰면서 한 몫씩 나오면서 끝까지 약에 살을 치는 친구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단락의 딸의 경험을 썼습니다. 물론 그 미친 정도로 고통받은 내용까지 말입니다. 두꺼운 책을 다 읽는 도전에 이미 이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남자 측 식구들은 이미 자리를 일어서려 하셨는데 명망 있는 집안에서 이런 결혼을 시키려는 게 뭔지 모르겠네요. 정말 잘못된 결혼관에서 좀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들을 통해 상의한 후 연락드리지요. 첫사돈의 스타 사부인이 아니야. 다 거짓말이라고 나한테 얘기했잖아. 우리가 내려가서 얘기하자. 오늘은 들어가서 속삭이며 야단을 치며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어요. 정말로 남자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날 보게 되었는데 본색이 보이더군요. 내가 딸 앞에서 망치려고 작정했지? 무슨 심정이니까 그런 거야? 우리 아들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을 이제까지 못해야 했어? 너희가 너네 책맨 뒤에 못 봤어. 딸이 깨어났다는 걸 알아? 너희가 모녀 둘이서 우리 딸을 괴롭힌 걸 이젠 봐줄 수 없다. 내가 소 풀어야 할 거야? 이쪽으로 와. 그리고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부모녀의 얼굴에 음식을 던지고 머리를 잡아당기며 싸웠을 때 경찰서 가는 게 무서울 게 없었어요.
한참 싸움 끝에 얼굴도 부은 채 결혼도 망친 사돈 처녀가 먼저 앉아 대성통곡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거기 내돈인 그 여자도 자신의 처지가 서러운 기분에 누이에게 안겨 울기 시작했대요. 사위에게 보이지 못할 모습을 보이던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이 딸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딸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했어요. 산나, 엄마가 내 결혼을 망쳐서 미안해. 하지만 그 집에서 힘들게 살 필요 없어. 자측했으면 정말로 위험했어. 이제 엄마가 옆에서 돌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함께 살자. 병민이랑 은희는 이런 상황에 미안하지만 난 딸을 살려야겠어. 다시는 그 집으로 보내지 않을 거야. 아니야, 엄마. 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돼서 미안해. 우리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인데 내 탓으로 그런 일이 생겨 미안해. 우딸과 저 모두 서로 미안해하는 말을 하다가 사위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자기 엄마에게 한 행동을 되돌리고 싶었던 것 같아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상원이라는 남편이 도둑질을 하는 것도 모르고서 괴롭히고 있었다. 용서해 주세요. 차내는 감정이 없는데 미안하고 고마워할 뿐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으로 보내버리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떠난 길이었답니다. 처음에는 함께 데려가서 장모님과 상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려 했지만요. 미안합니다. 저는 한국어로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셨어요. 저도 어머니와 동생이 왜 그런 괴물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족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건 아닐까 걱정돼요. 어머님과 연락을 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그렇게 결심을 내린 사위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물론 딸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이해해요. 그 이후로도 아직 회복 중인 딸과 사위와 함께 살고 있어요. 혼자 살면 사악한 장모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이렇게 함께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사위가 이제는 딸과 따로 살라고 해요.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병원에 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해요. 딸이 웃을 때 나도 행복해져요. 제 마지막 소원은 딸이 완전히 회복되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이제는 모두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목표예요. 여러분도 짧은 인생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